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는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코스닥은 8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오늘 2%가 넘는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좀 많이 눌렀던 2차 전지 쪽에서 테슬라발 훈풍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현물시장 모두 포함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연속성이 있을지 잠시 뒤에 체크 받아보고요. 오늘 첫 번째 테마 출발하겠습니다. 자, 광물 자원 위협일까 기회일까? 일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두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두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좀 끊겨 있었던 군사 소통 창구가 복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만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끊겼던 군사 소통 창구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거는 두 국가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게 미국이고 이란의 편에 서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중동 지역을 중국이 고조시키고 있다. 너네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런 입장을 좀 만나서 강조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튈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이 군사 소통 창구가 복원이 되면 긴장이 완화가 된대요. 그런데 긴장이 악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대중 수출 통제 완화입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중 수출 통제 부분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쪽으로 기울어질지, 긴장이 과연 완화가 될지 아니면 다시 좀 심화가 될지라는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 앞둔 가운데 광물 쪽에서도 히토류 쪽이 오늘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월 18일 그리고 10월 27일 날 히토류 연구 자석 관련해서 제가 두 차례 정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부각을 시켜드렸던 게 현대 비엔즈 스틸입니다. 왜냐하면 연구 자석 생산을 직접 하는 성림 첨단 산업의 지분 30%를 넘게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관련주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전부 다 상승이고 현대 비엔즈 스틸과 세토피아 쪽에서 가장 강한 탄력이 오늘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연구 자석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전해드렸었냐면 성림 첨단 산업의 이 공장, 그러니까 연구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에 산자부가 방문을 했다. 그래서 뭐 연간 1,000만 톤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었고 한국재료연구원 쪽에서도 기술적인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오늘 이 히토 자석 국산화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앞으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이쪽 이야기가 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뭐 히토류, 리튬 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급망인데 공급망 안정화라는 키워드가 히토류 연구 자석 쪽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 이게 부각을 많이 받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실 텐데 우리 자원은 우리 거다. 너네 혹시 우리가 수출 안 하면 너네가 좀 우리한테 좀 굽혀. 약간 이런 스탠스의 분위기가 특히나 중남미 쪽에서 많이 취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아예 칠레로 가서 현지 법인을 발표하기도 했고 지금 중국에서 가장 테슬라의 그 경쟁 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는 칠레에서는 아예 신차 발표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엑슨모빌과 STX가 광물 쪽, 리튬 쪽으로 이슈를 발표했죠.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을 생산하겠다. 미국의 아칸소라는 지역에 리튬 매장재를 엑슨모빌이 인수를 했어요. 매입을 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밝혔고 STX는 어제 전해진 소식이죠. 페루, 브라질, 그러니까 지금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중남미 쪽과 함께 3자 협약을 체결을 해서 앞으로 리튬에 대한 밸류체를 전부 다 확보하겠다고 대표이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채굴부터 광물 재련 그리고 운송, 판매 전반적인 리튬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 이 공급망에 대한 판권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 현재 시각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하이드로 리튬 오늘 아침에 시세가 가장 높았던 리튬 종목인데 오늘 아쉽게도 시세를 조금 반납한
급락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소재단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부터 에코프로비엠도 포스코 퓨처의 미브 첨단 소재, 에코프로는 4% 정도 시세를 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확인하시죠. 자, 로봇주가 정책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배달 로봇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체 개발한 배달 로봇인데 실내에서만 있던 로봇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실외 이동 로봇이 11월 17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7일부터는 로봇들이 실내에 있다가 다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지능형 로봇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인데요. 4월 달에 국회 통과를 했고 5월 달에 이 로봇법이 공포가 됐고 11월 17일, 3일 뒤부터는 아예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 로봇 등 실외 이동 로봇들이 사업화가 가능하다. 근데 배달뿐만 아니라 공원도 순찰하고요. 지하철도 방역도 해주고요. 안내부터 청소까지 서비스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관련주들 들고 와봤고요. 오늘 좀 아침에 튀었던 종목이 로보스타, 티로보틱스 이런 쪽인데 계속해서 이 모멘텀 영향 받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위기 이런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맥이고요. 지금 산업용 로봇 제조기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공작기계 쪽으로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초과 달성을 했어요. 공작기계 해외 판매량이 확대가 됐는데 무려 6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사업도 폐배터리나 AI 산업용 로봇 쪽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 지금 3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대표이사가 나와서 3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최대 실적을 갱신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행보도 기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금일 결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IR이 내일 3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탑4 정도 됩니다. 협동 로봇 시장의 판매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4위 정도가 되는데 4년 뒤쯤에는 글로벌 탑3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제품 경쟁력도 있고 해외 판매망이 좋습니다. 해외 판매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 두산 로보틱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너무 플랫폼을 잘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여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해외에선 좀 괜찮고 인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가가기가 쉽다는 거죠. 로봇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정도 사면 오랫동안 쓰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제품을 좀 안 사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두산이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협동 로봇 시장의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 2030년까지 112조 원 돌파할 예정.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로봇 쪽의 모멘텀, 또 다른 모멘텀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로봇법이 3일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연내 발표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야기도 곧 나오겠다라는 증권가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 로보틱스 출범 더불어서 삼성전자 복빛이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은 내년 초에 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 모멘텀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이슈도 체크해 보고요. 자, 마지막 테마 덴티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치아 임플란트 쪽은 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덴티움이 11월 9일 지난주에 리포트가 한 9개 정도 막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3분기 실적은 물론 안 좋았는데 4분기부터는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이유가 러시아 쪽에 물류 차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러시아가 중요하냐면 글씨가 조금 작은데 국내, 중국, 다른 기타 국가에서 매출 다 잘 나와도 유럽 하나 떨어지니까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어요. 그만큼 러시아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덴티움 쪽에 그 러시아 물류 문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줬었고 근데 이게 10월부터 문제가 개선되고 있어서 4분기에는 좋을 거야. 거기다가 4분기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할 예정이라서 4분기 전망 보시면 유럽 매출액이 230억 원으로 2.8% 정도 올라가고 이번 분기 대비해서도 한 40% 정도 매출이 회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 증권가 제시한 목표 주가 한번 보시고요. 덴티움 일봉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닥에서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중순부터 지금 한 달 동안 93,000원부터 127,400원까지 한 주가가 3만 원 정도 뛰었는데 앞서서 제시한 목표 주가대로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는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